인사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BS그룹에서 사업하고 있는 김지윤 IBO입니다. 여러분들 날씨가 좀 많이 선선해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자다가도 일어나서 선풍기가 이제 꺼지면 일어나서 다시 켜느라고 잠을 못 잤는데 이제는 좀 추워서 선풍기를 끄느라고 이제 잠을 못 자는 그런 날이 벌써 온 것 같아요. 정말 시간이 너무나 빨리 가는데 저는 올 여름을 아직도 여름이긴 하지만 좀 돌아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셀톡스를 먹기 전이랑 후에 제 몸의 변화가 갑자기 이제 생각이 확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추위를요 좀 되게 심하게 타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좀 뭐라 해야 될까 에어컨 바람 이런 것도 굉장히 싫어하고 그래서 항상 여름에는 되게 얇은 가디건과 항상 함께 했었던 게 저였었는데 올여름에는 그런 가디건 한 번을 입질 않았던 것 같아요. 정말 추워서 더워서 입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뭐 대중교통 이용하거나 그럴 때 그런 센 바람이 싫어 가디건을 항상 입었었는데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했냐면 뭐지? 몸의 체온이 또 올라가면 면역력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다시 좀 셀토스로 인해 저는 항상 춥다 춥다 이거를 항상 입에 달고 살았던 사람인데 그런 게 또 올라가다 보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셀토스를 또 이렇게 만났고 어쨌든 이 제품으로 사업을 할 수 있음에 좀 감사하는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면서 갑자기 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그거를 좀 같이 공유를 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또 저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어떤 얘기를 같이 공유하면서 저도 또 저한테 헬프를 하면서 같이 좋은 시간을 보낼까 이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했으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도 하고 같이 좀 느끼는 거를 같이 느끼면서 또다시 또 성장할 수 있는 또 하루가 될 수 있게끔 시장을 또 열으려고 하다 보니까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가와만사성이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죠? 가와만사성 그게 뭘까요? 가정이 평안하면 그렇죠 모든 만사가 편안하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행복을 좌우하는 가장 큰 조건이 가정이 화목해야 한다라는 이게 5위라고 해요. 굉장히 좀 슬프죠. 예전에는 뭐 건강하게만 자라면은 뭐든 다 행복하고 그런데 이제는 건강하게 잘 살고 그러려면 돈을 되게 많이 벌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뭐 고객들을 만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어떤 뭐 인터넷에 무슨 뉴스라는 걸 보거나 아니면 또 책을 또 이렇게 보게 되면은 행복을 좌우하는 가장 큰 조건 이런 게 예전이랑은 굉장히 많이 달라졌구나. 그리고 이제 어제도 송경철 사장님께서 이야기하셨겠지만 예전에는 항상 저희 부모님도 그래요. 라떼는 말이야 항상 이런 거 있지 않아요? 라떼는 월세방 있잖아. 굉장히 뭐 숟가락 하나부터 시작했어. 진짜 숟가락 하나 들고 가면 숟가락으로 맞을 수가 있다라는 게 요즘에 또 현실이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어느 순간부터 행복을 좌우하는 가장 큰 조건이라는 거를 가지고 리서치를 했을 때 1위가 가장 경제적인 여유가 행복을 좌우하는 가장 큰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너무 돈돈돈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그게 솔직히 맞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워라벨을 즐기고 아무리 욜로족을 즐긴다 하더라도 그것도 어쨌든 돈이 있어야 그렇죠? 시간은 너무나 많은데 돈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너무 현저하게 그렇죠? 집콕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나 이제 돈이 많으면 뭐 시간적인 여유까지 당연히 따라진다라면은 그 행복은 훨씬 더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거 솔직한 얘기로 큰 조건이 또 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행복을 좌우하는 가장 큰 조건으로 어느 순간에 건강을 제쳤대요. 그리고 경제적 여유가 1위라는 거를 1위라고 얘기를 하고 돈이 전부는 솔직히 아니지만 돈이 없는 삶은 많은 것들을 제한하는 것은 솔직히 사실이다. 그래서 근데 그러려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야 되는데 돈을 벌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그 수단 자체가 좀 많이 이렇게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죠.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잠시만요. 어. 이게 하나 더 나와야 되는데. 아무튼 삶은 많은 것을 제한하는 것은 솔직히 사실이라고 합니다. 원래 더 밑에가 더 있었는데 그거 좀 잘렸나 봐요. 여러분들 아마 이거를 많이 보셨을 수도 있어요. 20년 이내에 뭐 현재 직업의 47%가 사라진다고 이거를 2015년에 방영을 한 프로거든요. 근데 요거를 곰곰이 보시면 2015년에 방영을 했는데 지금 2021년이죠.
6년이 지났는데 지금 굉장히 현저하게 줄어드는 직업들이 굉장히 많죠. 얼마 전에 제 파트너가 어떤 카페에 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카페가 파주에 굉장히 큰 카페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그 카페는 굉장히 직원들을 많고 굉장히 좀 분주해야 되는데 직원은 단 2명. 키오스트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냥 모든 것들이 그냥 그 기기로 그냥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카페 점원도 지금 사라지고 있는 실정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용의 미래 보고서를 2015년에 방영을 했는데 앞으로 더 많은 직업들이 굉장히 많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우리는 알고 있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 귀여운 친구가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로보트예요, 로보트. 서빙하는 로보트인데 자기가 서빙한 음식을 사람들이 안 먹으니까 속상해서 우는 거예요. 표정이 울죠. 그리고 제가 이제 인천에 살고 있는데 예전에 월미도를 갔었어요. 월미도를 이제 저희 식구들이랑 같이 갔었는데 월미도에 되게 유명한 쭈꾸미집이 있대요. 쭈꾸미집이 있어서 거기 가려고 하는데 웨이팅이 또 있더라고요. 근데 웨이팅까지 하면서까지 쭈꾸미를 먹고 싶은 건 아니었어가지고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웨이팅 하려다가 그냥 지나갔는데 거기가 유명한 이유가 뭐였냐면은 우주인이 서빙을 해요. 우주인. 그러면 우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무슨 코스프레하는 그 우주인 같죠? 그게 아니라 우주인과 똑같이 생긴 로봇이에요. 그게 이제 쭈꾸미 볶음을 이렇게 서빙을 해요. 서빙을 하고 걔한테 그 친구한테 주문도 하고. 그러니까는 거기 가면 현저하게 그런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만 있고 뭐 사람은 그닥 없고 그냥 그 친구가 다 하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또 유명세를 또 타게 되면서 또 분명히 그 안에서 음식의 맛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그런 것들이 지금은 우와 신기해. 진짜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그렇죠? 그 시간이 지나면 어서 오세요라는 게 아니라 이제 삐리삐리가 이제는 로봇가 삐리삐리 하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이 삐리삐리가 이게 뭐 속어가 아니라 삐리삐리 이게 아니라 이제 정말 AI로 해가지고 대답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그 대화도 모든 것들이 가능한 시대가 이제 지금 또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가 더 많은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항상 얘기를 하죠. 우리는 항상 엔잡. 그렇죠. 아마 고객들을 만나게 되면 집에 계신 그 뭐라 해야 될까 주부님들도 항상 남편이 갖고 오는 월급으로는 살 수가 없어 이런 얘기를 은근히 하실 수 있단 말이죠. 저도 이제 들었던 얘기들이 저도 이제 고객들이 이제 만나러 가면은 제가 알기로는 그분의 부군이라고 해서 남편분이 돈을 꽤 많이 버세요. 연구직에서 일을 하시면서 돈을 꽤 많이 버는데 그걸로는 살 수가 없다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이들한테 뭔가를 이제 뭐 선물도 하고 싶고 또 엄마들은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많잖아요. 나는 못 먹어도 내 아이는 훨씬 더 맛있는 거 먹이고 싶고 더 좋은 거 먹이고 싶고 그러려면 돈이 되게 많이 든다라 보니까는 남편 눈치 보면서 그 돈을 쓰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렇다 보니까 항상 뭔가에 엔잡을 원하고 계시는 이제 시집만 가면 다가 아니라 시집 가서부터 이제 또 시작인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러려면 예전에 우리 저희 엄마 때만 해도 아니면 제가 어렸을 때 주부님들을 봤었을 때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는 마트의 알바라든가 아니면 캐셔라든가 이런 게 되게 많이 일을 하셨었다라면 여러분들 이제 성능 쪽에 다이소에 가시게 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기 직원들이 되게 많으셨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어때요? 지금 다 셀프 카드 계산대가 있죠. 직원분 딱 3분 계시더라고요.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저번 교육 때도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 주차장에 주차원들이 되게 많으셨었어요. 그 표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게이트가 한 3개, 4개 있어가지고 거기에 분명히 전산으로 작업하셔가지고 계산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았었는데 어느 한순간에 그게 전부 다 기계화가 됐더라고요. 기계가 되면서 되게 편한 것도 있죠. 분명히 출차랑 뭐 입차 이렇게 보면은 반짝반짝 하기도 하고 그거 보고 그냥 차가 주차를 하면 되게 편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모르겠어요. 사업을 하는 사람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떤 생각 들었냐면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 무직이 되셨겠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속상하다. 정말로 이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현저하게 줄어드는구나. 이런 걸 좀 이렇게 느끼게 됐었던 하루가 됐었었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그런 이 시대가 지금 계속 좀 변화를 하고 있는데 시대가 변화를 하고 있는 이유가 우리는 알고 있죠. 산업 트렌드가 이제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전에는 무슨 뭐 증기 기관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느 순간에 2차, 3차를 지나서
이제 4차 혁명까지 오게 되면서 이제는 사람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AI 기반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런 변화들이 앞으로 더 무궁무진해지게 되면 정말로 우리는 먹고 살 게 없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그런 최선책으로 네트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생각보다 지금 10분밖에 안 지나 가지고 좀 당황했는데 말이 좀 빠른가요, 제가?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인제 지금 봤었을 때 예전에는 봤었을 때는 25세 그리고 소위 말해서 인제 대학을 딱 졸업을 하고 나면 당연히 취업을 하는 건 당연했어요. 그죠? 일자리가 많았으니까. 그죠? 사람이 해야 되는 것들이 되게 많았으니까. 근데 이제는 25년을 벌어서 50년 이상을 살아야 하는 시대예요. 왜냐하면 수명이 또 늘어났거든요. 수명이 또 늘어났고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보시게 되면 과거와 현재를 봤었을 때 돈 버는 기간이 과거는 굉장히 길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돈 버는 기간은 굉장히 짧아요. 아시겠지만 어때요? 그 기업에서 사람을 굉장히 감축해서 뽑죠. 감축해서 뽑고 그 사람 5명 쓸 바에 기계 하나 돌리는 게 나아요. 그리고 컴퓨터 하나 제대로 장착하는 게 낫고. 그러니까 굉장히 기업에서도 이제는 그런 거 수지타산을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 거. 그죠? 근데 그래서 요게 시사하는 바를 봤었을 때 예전에는 20대 초중반에 취업이 가능한 게 정말 당연했었죠. 집에서 놀고 있는 건 있을 수가 없었던 거, 뭐라도 했었던. 그리고 35년을 일하고 나머지 10에서 30년 정도를 그냥 살았죠. 내가 벌어놨던 거 가지고. 그러나 지금은 100세를 넘어서 120세 시대래요. 그렇다고 30대에 취업이 가능하다는 보장도 없죠. 정말 건강하게 돈 많이 있는 상태에서 정말 오래 살면 너무나 감사한데 항상 어른들을 보면은 그쵸? 항상 달고 다니시는 그 정말 그 쓸데없는 멘트들 있잖아요. 늙으면 해야지 이런 것들 맞죠? 근데 결론 뭘까요? 자식들한테 짐 되고 싶지 않으니까. 그리고 보험을 아마 많이들 드셨겠지만 보험도 아주 예전에는 80세 만기였었어요. 80세 만기. 20년 납입, 80세 만기. 그러면 20년 내고서는 80세에 내가 그걸 타먹거나 80세에 이제 그렇게 끝나는 거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 뭐야 단명이라고 할 수는 없죠. 80세도 어쨌든 꽤 사신 건 맞지만 그때는 80세가 거진 그랬으니까 평균 수명. 그죠? 근데 어느 순간에 보험도 100세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지금은 120세 만기 이런 것도 있다고도. 굉장히 그만큼 인간의 삶이라는 게 굉장히 좀 오래 살고 싶어하는 욕구는 굉장히 많지만 욕구를 또 버티기에는 돈이 또 따라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또다시 다른 일을 뭔가를 찾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년은 더 짧아지고 키오스크랑 AI 등장으로 일자리는 더 줄었다라는 거. 얼마 전에 제가 제 친구랑 이제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시끄러운 거예요. 굉장히 시끄럽고 막 삑삑삑 소리 나면서 옆에서 막 어떤 어른들 이거 하면 돼? 이거 하면 돼?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여서 어디야? 그랬더니 자기 어머니가 햄버거를 되게 좋아하시는데 햄버거를 되게 좋아하셔서 햄버거를 이제 살라고 가면 주문하려고 하면은 키오스트로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키오스트로 가세요. 근데 저도 키오스트라는 말을 제대로 좀 몰랐었어요. 키호스트? 이렇게 들었어요. 호스트 그냥 손님 받는 약간 이런 느낌. 근데 그래서 엄마가 너무 서러웠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엄마한테 아니면 엄마 시켜 먹어 이렇게 했는데 시켜 먹으려고 하더라도 어플을 또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예전엔 통화를 해가지고 뭐하고 하지만 이제는 어플이 또 되다 보니까 콜센터도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도 여러분들 많이 느끼실 텐데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저희 엄마 연세랑 비슷해요. 67세시죠. 근데 나는 이 햄버거를 너무 좋아하는데 이런 거 이제 누를 줄을 모르면은 이제 햄버거도 제대로 못 먹는다고. 그래서 엄마가 제 친구한테 너 오늘 쉬는 날이니까는 엄마랑 KFC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죠? KFC만 있는 거 아니니까. 그죠? KFC 거기 같이 가자고 하면서 엄마 좀 알려달라고. 사람 없을 때 나 좀 알려달라고. 좀 되게 서글프지만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저도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제 기계치예요. 좀 심각하게 기계치인데 키오스트 맨 처음에 나왔을 때 햄버거를 사러 갔어요. 저도 갔는데 놀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죠? 그 압박감. 잘못 누르면 뒤에 사람들 계속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다 빠지고 나서 이제 주문을 했었던 그때가 있었었는데 아무튼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른들 같은 경우도 저희 엄마도 그래요. 저희 엄마도 무슨 계좌이체를 하고 뭐 하고 하려면 이제는 예전에는 은행 가가지고 이렇게 뱅킹으로 했다라면은 은행에 가면 은행원들이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전에는 한 5명, 6명 계셨으면 이젠 창구 직원 2-3명 정도밖에 없고 또 점심시간에 맞물려서 가면 어때요? 혼자 다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는 계좌이체를 하고 해야 되는데 엄마가 또 그 저기 그 뭐지?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예전에 그 CD기? 그죠? 예, CD기로 하기에도 CD기 하기에도 또 사람들이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저한테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거죠. "스마트 뱅킹 이거 하는 거 엄마 좀 알려 달라고." 아마 그런 경험을 다 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아시죠? 되게 좋게 알려드려야 되는 거 저도 알아요. 어 정말 좋게 알려드려야 되는 거 알고 그리고 엄마가 모를 거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아니 처음에는 "아 엄마 봐봐. 이게 이런 거고 이런 거 한번 해 봐." "아니 봐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고 해 봐." 한 3번 지나면 어때요? 줘 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었던 내가 항상 반성을 하고 있지만 '왜 이렇게 그게 잘 안 되는가.' 저도 참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랬는데 지금은 엄마가 너무 잘하시죠. 지금 너무 잘하시고 "돈 보냈어. 공과금도 이걸로 이체했고 이제 네가 안 알려줘도 엄마는 잘해." 이런 거. 그죠. 그리고 인제 유튜브로 어디서 또 공부를 또 해 오셨던 거죠. "내가 니들 없어도 되잖아." 어쩌고 저쩌고. 애가 셋 인데 저희 엄마가 애가 셋 인데 참 죄송하긴 하지만 그게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정말로 평범하게 살아가려면 그런 것 또한 당연히 알아야 되는 현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그 예전에 그 실버 세대라고 해 가지고 그죠. 정년 은퇴를 하시고 나서 또 일을 또 소일거리를 많이 했더라면 지금은 또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계속 고민만 하고 생각이 많아진 지금의 현실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적어지고 수명은 길어졌다는 뜻이 계속해서 살리다 보니까 어쩌면 그래서 지금의 그런 현실에 있어서 굉장히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플러스 되는 그런 직업들도 굉장히 많은 것도 솔직히 사실이죠. 이랬을 때 저는 지금 사업가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이 사업을 만나지 않고 바깥에서 그냥 평범하게 지금 우리도 평범하게 삶을 사는 것도 맞겠지만 바깥에서 인제 제가 이제 금융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항상 보면은 고민이었었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인제 대학을 졸업을 하고 소위 말해서 치열한 면접을 뚫고서는 입사를 했죠. 입사를 했고 그 안에서도 무조건 경쟁이었었죠. 지사가 있으면 지점이 있고 지점이 있으면 또 본부가 있고 본부가 있으면 또 본사가 있고 그 안에서 올라가서 그래서 본사에서 사람들이 또 만나고 하면요. 근데 저는 인제 생각을 해 보면 대학을 졸업하기 전까지는 인제 정말로 소위 말해서 좀 이렇게 멋진 회사에 들어가면 엄마 아빠의 인제 기도 피고 뭐 "자식 어디 들어갔어?" 했었을 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때를 얘기를 하면 '엄마 아빠 좀 되게 행복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인제 내가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결혼을 하고 나면 참 되게 그냥 그게 어찌 보면 인생의 종착역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인제 살았었던 때가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때 같이 일했었던 사람들 그리고 같이 일했었던 인제 그 금융회사의 그 임원분들이랑 이야기를 하면요. 다들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항상 후회가 있더라고요. '그때 내가 이걸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잘못된 선택을 했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누가 봐도 어찌 보면 대기업의 임원이고 주식도 되게 많이 가지시고 돈도 되게 많이 버신 분인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 항상 보니깐요. 소위 말해서 워라밸이 안 맞는 거죠. 나는 거기에 일에 너무 미쳐 있느라고 아이들 키우는 거 애들 크는 걸 난 잘 못 봤었어. 그래서 와이프가 되게 힘들어했었고 지금도 우울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어. 그러나 그분은 돈이 되게 많으신 분이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되게 좀 아이러니했었던 것 같아요. '아 모든 것들이 딱 가면 또다시 과제구나. 또다시 과제구나.' 그리고 제 현실을 봤었을 때 보니까 되게 제가 좀 믿고 따랐던 선배 언니가 있었었어요. 선배 언니가 있었었고 어찌 보면 인제 선배 대리님이 있었었는데 저는 그분들을 되게 참 좋아라 했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결혼식 한 달 전에 비밀 연애를 했었었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면서 굉장히 유레카였었던 '어쩜 이렇게 숨기지?' 왜냐면은 회사의 사측이 사내 결혼은 또 뭐 사내 연애는 또 이렇게 금지 이런 게 있었다 보니까 그러면서 그랬었는데 결론은 두 분이 결혼을 했고 어느 순간에 여자는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현실. 그죠? 현실이었었고 그리고 아이를 키우고 나서 그리고 그 언니도 되게 굉장히 좋은 대학에 좋은 대학원에 나왔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계리사 자격증 아시죠? 계리사. 굉장히 좀 어려운
자격증인데 그것도 있는 언니인데 결론은 아이를 낳고서는 순간에 경력이 단절된 여자로 이제 살아가는 걸 보면서 그러면 '나는 그냥 이렇게 사무직으로 그냥 끝나고 하려고 내가 삶을 살았던 건 아닌데.'라고 이제 굉장히 고민을 했었던 그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인제 소위 말해서 잘 나간다라는 제가 이제 경영기획팀에서 일을 했었는데 잘 나간다는 이 대리님과 과장님이랑 이야기를 하면요. 항상 그때 당시에도 주식에 항상 이렇게 빠져 계셨었어요. 그리고 인제 팀장님 어디 잠깐 흡연하러 나가시고 그러면 굉장히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그 주식에 대해서 수완이 되게 높으신 분이었었는데 맨날 이렇게 주식하시고 이러면서 내가 이놈의 회사 내가 빨리 이제 내가 인제 "안녕히 계세요." 할 거라고. 근데 결론은 그만두시고 다른 데를 가셨어요. 지금 아마 해외에 계실 거예요. 해외 지사인가 걸로 가셨었는데 항상 뭔가 더 이렇게 원했었던. 근데 그렇게 삶을 살았었던 게 어찌 보면 다 우리들의 모습이지 아니었을까 싶어요. 사람은 욕심은 또 끝이 없잖아요. 그리고 인제 소위 말하는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고객들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곧 만나게 될 무수한 예정자들 분들도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 얘기하는 거죠. 좀 더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대체 그건 뭘까? 되게 뭐 할까? 제가 작년에 그런 거를 그런 유튜브를 한번 봤었었거든요. 소위 말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엔잡러? 작년보다는 지금이 엔잡러라는 말이 되게 유행을 하긴 하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어느 순간에 재택근무를 하게 되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시간적인 여유는 되게 많은데 돈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집에서 할 수 있는 부업, 집에서 할 수 있는 알바 이런 게 굉장히 많았었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지금도 굉장히 많은데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집에 짬을 내서 할 수 있는 무슨 뭐 SNS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블로그도 SNS죠. 뭐 SNS부터 시작해서 집에서 얘기하는 무슨 뭐 소위 말하는 무슨 뭐 소일거리 아니면 재능 기부부터 시작해 가지고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그냥 직장 생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성공한 남들보다 조금 더 플러스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대안이 있다라면 이거를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시기가 또 지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랬을 때 인생의 결론은 하향 곡선이 아니라 상향 곡선을 만들고 싶어서 남들보다 성공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나의 방향성은 뭘까? 그리고 네트뿐만이 아니라 바깥에서도 소위 말해서 평범한 일을 하시는 그분들도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대안이 생긴다라면 그러면 그 대안이 있기 전에 그러면 나의 방향성과 내가 어떻게 살고 싶어 하는 목표와 또 계획을 또 정하는 게 첫 번째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생뚱맞을 수 있지만 저는 그래서 성공한 인생을 조금 더 살 수 있는 대안으로 네트를 선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렇고 아마 앞으로도 앞이 아니라 다시 그전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네트를 선택하는 건 저는 당연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 제가 역시 그 인생은 시나리오대로 살 수 없는 게 제가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제가 딱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공한 인생 중에 성공의 의미는 뭘까요? 뭐 이렇게 좀 우아하게 하려고 했는데 별로 벌써 나와 버려 가지고 그쵸?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는데 계획이 무참하게 또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맨날 없었던 걸로 하고 그죠? 여러분들이 다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할 우리가 항상 보면 성공 이게 항상 우리는 이렇게 메말라 있잖아요. 성공하고 싶다. 뭐 성공하고 싶다. 이런 거. 그리고 게임을 하더라도 석세스 맨날 이렇게 하잖아요. 성공 아니면 페일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맨날 보면 성공. 저는 할 수 있는 게임이 테트리스밖에 없거든요. 테트리스 뭐 한 게임 넷마블 이것도요. 예전에 제가 제 동생한테 아이디를 줬긴 했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컴퓨터로 하는 거 못 하고요. 테트리스를 할 수 있는 것도 거기서 해요. 오락실. 정말 그 옛날에 그 고유 음악 있죠? 할 수는 없어요 지금. 맞죠? 고유 음악. 그거 가지고 하는 건 제가 굉장히 잘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도 서세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무너지면 어때요? 그 할 때까지 막 이러잖아요. 우리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부터 그럼에 성공이 목말랐었던 것 같아요. 제 동생이 나이가 꽤 많이 먹었네요. 제가 제 동생이랑 한 9살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때 제 동생이 아마 제 동생보다 어리신 분들 많을 거다 보니까 뭐야 팽이 아니 줄팽이 너무 명부사님 너무 옛날이고요. 그 그 줄팽이도 있지만 그거 알죠? 그 삥 해가지고 이렇게 막 도는 거.
예예. 그거. 태블릿 그거. 그거를 했을 때도 재현 쌤 맨날 이랬어요. "성공, 성공." 그 친구가 5살인가 6살 때였었거든요. 그 친구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성공을 항상 이렇게 말을 이렇게 뱉고 살았었던 거. 우리는 항상 성공, 성공, 성공을 인제 입에 달고 사는데 여러분 생각하는 성공의 의미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시나리오대로 가는 게 하나도 없어 가지고 지금. 그쵸? 성공의 의미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음. 성공 생각을 해 봤을 때. 너무 우리끼리 얘기하나요? 주위에 계신 분들도 분명히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제가 답을 내리겠습니다. 이는 뭐냐면 성공의 의미를 제가 찾아봤어요. 근데 저도 생각하는 성공의 의미가 너무 그냥 방대하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남들보다 내가 좀 더 높은 위치에 있어야지 성공이고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있어야 되고 그 사람보다 조금 더 뛰어나야 되는 게 저 성공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성공의 의미는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얘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열망하는 목표를 이루어낸 상태를 저는 성공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스스로 목표를 한 일을 성취함. 이것도 성공이래요. 이것도 성공이래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항상 아침에 와서 여러분들 여기 뭐 지사에 출근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그러실 거고 아니면 지사에 출근하지 않지만 사업을 현장에서 함께 하고 있으신 분들도 항상 아침에 눈을 뜨면요. 그리고 인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내가 꼭 이거 할 것이야.' 이런 목표가 분명히 있으실 거란 말이죠. 그냥 암묵적으로 그냥 '오늘 눈 떴으니까 출근하고.' 이거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도 해서 내가 오늘 깨알같이 나름대로 목표를 하는 거죠. 소위 말해서는 무슨 고객을 만나러 가는 그거에 대해서 데이터 보고서는 어떻게 해 보기 이런 것도 목표가 될 수 있고요. 아니면은 SNS로 글 하나 올리기. 아니면 나의 약간 소심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사에 가서 아니면 많은 분들이랑 인사도 하면서 한번 활용을 한번 멘트를 한번 섭외를 해 보기 이런 것들 있을 수 있고 그런 하나하나의 나름대로 목표 있잖아요. 그거 한 일을 성취하는 것도 성공이라 이야기합니다. 성공이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저는 어떤 생각했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열망하는 목표를 이루어낸 상태가 성공이라 한다면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최종적인 성공의 의미라고 한다라면 나한테 성공의 의미는 내 스스로 목표를 한 일을 성취하다 보면 언젠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열망하는 목표를 이뤄낸 상태의 성공을 내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미 자체는 많은 것을 의미한대요. 단순히 작은 일에 대한 성취부터 시작해서 거대한 프로젝트를 달성하는 것까지 그리고 단순히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내는 그것을 성공이라 일컬을 수 있고 반대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을 때 실패라고 부른다. 그러면 이 실패도 마찬가지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열망하는 목표를 이루어낸 상태가 나는 아니야. 그럼 난 실패다. 이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목표를 한 일을 오늘 성취하지 않았어. 그러면 오늘 하루는 나한테는 좀 쓰라리겠지만 실패한 하루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 성공의 의미를요. 너무 멀리만 보지 않고 사업을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등산을 좀 많이 좋아해요. 등산을 되게 좋아하는데 또 얘기하지만 등산을 좋아한다고 했지 간다고는 말 안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 예전에 제가 그런 수련회라고 하죠.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 때 그 조의 팀장이었어요 제가. 팀장이었었고 제가 그때 회사를 마치고 나서 그러니까 뭐 뭐죠 교회 수련회 이런 거 아시잖아요.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그래서 이거는 그런 얘기가 아닐까. 그래서 근데 겨울 수련회 갔는데 제가 그때 회사를 다닐 때인데 회사를 마치고 금, 토, 일 이렇게 해 가지고 인제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회사를 마치고 후발대로 제가 인제 수련회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 제가 그 팀에서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팀장이었었어요. 조장이라고 하죠. 네 조장이었었고 그때 강화도 만이산 쪽에 있는 수련원에 저희가 갔었었는데 그때 토요일 날 근데 그날 이제 금, 토, 일인데 토요일 날 아침에 등산을 하는데 등산을 완전히 만이산을 뭐라고 해야 되게요? 등반하고 오는데 1 등을 하게 되면은 그때 당시 외식 상품권이었어요. 아웃백 아시죠 여러분들? 지금 많이 갑자기 없어졌다 속상하네요. 그죠? 아웃백 굉장히 상품권이 되게 그때 꽤 한 30만 원, 40만 원?
굉장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조원들이 그래봤자 8명 정도 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끼리 또 심기일전했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근데 제가 그날 신었던 신발이 어그부츠였었어요, 어그부츠. 겨울에 제가 사무직을 했었으니까 어그부츠 신고 가서, 이제 사람들보다 일찍 출근했으니까 어그부츠 신고 가서 신발 갈아 신고, 퇴근도 제일 늦게 했으니까 퇴근할 때 어그부츠 갈아 신고 오고. 근데 수련회를 제가 이제 그때 생각을 하면서 살아서 이제 생각을 안 했었나 봐요. 그래서 근데 어그부츠를 신고 제가 갔었어요. 근데 그 같이 함께하는 그 조원들이 중고등부였었거든요. 중고 청년부 같이 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 어때요? 아웃백하면 캥거루 막 눈에 보이는 친구들. 맞죠? 그리고 막 뭐도 먹어야 되고 투움바 파스타도 먹어야 되고 뭐도 막 이래요. 막 립도 먹어야 되고 막 이래요. 눈이 너무 막 반짝반짝한데, 반짝반짝한데 제가 그거를 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해 보자." 그래 가지고 인제 저희끼리 인제 정복을 하려고 얘기를 하는데, 만이산에다 올라가면 첨성단 있어요. 참성단? 참성단 있어요. 그 단군 그 할아버지께서 제사 지냈다는 거기 있단 말이에요. 거기를 찍고 내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올라갈 때도 되게 엄청 심하게, 그 가파른 산은 솔직히 아니지만 어구부츠를 신고 가기에는 미끄러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의 눈빛이 너무 막 초롱초롱하다 보니까 제가 놓칠 수가 없어 가지고, "그러면 우리 이때부터 이때 뭐 1 번부터 2 번, 3 번, 4번 이렇게 있으면, 만약에 그 참성단 올라가는 게 만약에 7 단계라고 하면은 단계마다 우리가 목표를 한번 짜 보자." 목표를 이렇게 했었던.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요. 어구부츠 신고 1등 했어요. 어그부츠 신고 1등 했고, 그 어그부츠를 여자분들은,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부츠가 어그부츠라고 하는데 신어봐요. 되게 따뜻해요. 근데 요즘엔 또 없잖아요. 근데 어그부츠를 신고 계속 가다 보면 물집 잡히는 거 아세요? 발에? 어그부츠가 굉장히 커요. 그 일반 발보다. 얘가 크단 말이에요. 크다 보니까 발과 그 어그부츠 그 털 사이에 있는 그 공간이 있잖아요. 공간이 찝히면서 살이 되게 아프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걸 가지고 등산을 했다니깐요. 그러니까 어때요? 발이 만신창이가 됐겠죠. 그러나 엄마의 마음으로 '너희들이 투움바 파스타를 이렇게 먹을 수 있다라면 난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근데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그때도 '무조건 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버거웠었어요. '이걸 어떻게 넘지? 그리고 나의 이 복장 자체가 이렇게 프리한 옷도 아닌데 나 어떡하지?' 굉장히 좀 고민이 많았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넘으려면 1 단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여기가 굉장히 미끄럽대. 1월 달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눈도 오고 좀 미끄러웠을 거 아니에요. 요때는 요렇게 해야 되고, 굉장히 사전 지식을 되게 공부를 많이 했었었죠. 그리고 예전에 제가 인제 그 식구들이랑 등산도 했었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좀 알고 있었던 지식도 있었었고 하다 보니까,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때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얼마큼이 될 거고, 이렇게 오다 보면은 산에 한 반 정도는 갈 수 있어. 이렇게 한번 해 보자. 이렇게 목표를 하나하나 세우고 하다 보니까 인제 그 뭐야, 산을 정복하게 됐었다는 그런 거. 그래서 근데 이거는 등산뿐만이 아니라 뭐 어르신분들도 그랬지만 인생은 등산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업도 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이 사업을 만나서 직급에 승격을 하고 굉장히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가장, 그리고 중요한 거는 또 어찌 보면은 우리 그룹의 가장 롤모델이 또 우리 그룹장님 아니시겠습니까? 근데 그룹장님을 또 보게 되면 어때요? 그룹장님도 거기서 또 끝난 게 아니다 보니까 또 목표가 또 있으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불철주야로 굉장히 열심히 사업에 인제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 느끼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만의 또 목표가, 좀 더 어떤 생각했냐면 '우리의 목표가 또 그룹장님의 목표지 않을까.' 그쵸? 수많은 사람들이 열망하는 목표를 이루어내신 분이 우리의 어찌 보면은 또 최상의 또 선장님이시고, 근데 그분과 또 함께하는 데 있어서 그분 안에서 내가 성공을 꿈꾸고 함께 하다 보면 소위 말하는 그 산 하나도 이렇게 넘었을 정도로 할 수 있는 그런 목표와 이런 계획들이 같이 뭉치게 된다라면은, 목표가 계획이 또 뭉치고 또다시 열심히 행동을 하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열망하는 목표를 이루어낸 상태에 성공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좀 적어 봤어요. 얼마 전에 그 그루장님께서 제 파트너 사장님이랑 그 멘트를 해 주셨는데, 저는 솔직한 얘기로 그 파트너 사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실 줄 알았어요. 그 방법적인 거 있잖아요. How to? 그쵸?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냥 그런 이야기를 솔직히 해 주실 줄 알았어요. 뭐 기대했다 이런 게 아니라 감히 판단했다 이런 것도 아니지만, 근데 딱 그 말씀을 하셨던 게 뭐였냐면은 "성공은요 아무나 할 수 있을 것 같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성공할 그릇이 돼야지 성공도 따라올 수 있다고. 무슨 얘기냐면 그 파트너 사장님이 지금 당장의 사업에 엄청나게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좀 아니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성공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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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이렇게 꿈꾼다고 해서 성공을 할 수 없다고.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책을 많이 읽고 책을 많이 읽고 내가 성공할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그릇을 먼저 넓히는 게 먼저라고. 그리고 나서 나의 그 성공의 그릇이 굉장히 갖춰지고 그랬을 때 내가 보여지는 생각과 내가 하는 행동에 따라서 성공은 따라오는 거지. 무조건 아무것도 안 하고 성공, 성공, 성공만 열망한다고 해서 사업이든 뭐든 간에 네트를 다 떠나서 뭐든 간에 성공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는 굉장한 기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룹장님 항상 그룹장님 마찬가지고 여기 그 저 고수면 사장님, 유영근 다 마찬가지고 성공, 성공 얘기를 하고 하우투적인 거를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항상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책 많이 보고 그쵸? 그 책 많이 보고 내가 그만한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죠. 그릇을 넓히고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성공을 어떤 분야에든 성공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죠. 성공할 꿈만 꾸지 말고 생각이랑 행동을 바꿔서 성공할 그릇을 갖추고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라고. 내가 성공만을 원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그렇게 담을 수 있는 역량도 없는 사람인데 계속 그거 바라고만 있다라는 거는 좀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때 그 그룹장님 그 멘트를 듣고 이제 파트너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파트너도 얘기하는 거죠. 저는 솔직한 얘기로 그룹장님께서 약간 하우투 정도로 이야기를 해줄 줄 알았다. 방법적인 걸 얘기할 줄 알았는데 자기한테 제일 먼저 얘기했던 건 책 많이 읽으시고 그리고 생각의 그릇을 분명히 많이 키우시고 그리고 인제 앞으로의 사업을 완전히 올인하면서 집중하게 됐었을 때 그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먼저 갖추세요. 그러려면은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도 많아야 되고 금융에 대한 지식도 많아야 되고 세상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노하우적인 거를 많이 많이 섭렵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게 지금은 책입니다. 책을 많이 읽으시면서 그릇을 많이 많이 갖고 놓으세요. 그리고 지금 최고의 최적기에 그 그릇을 많이 많이 갖고 놓는다라면 그릇을 담는 건 훨씬 더 수월할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당신의 그룹장으로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인생의 선배 형님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딱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음. 그래서 저도 보면서 저도 들으면서 느끼는 게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인제 인생은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고 내 행동도 나의 생각에서 흘러나온다 하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바꾸게끔 하는 건 여러 사람과의 소통도 마찬가지지만 책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하면서 그릇을 갖추면서 성공을 열망하는 게 1 번이지 않을까. 그리고 성공의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는 생각의 그릇을 키워내야 되고 많은 사람들 알고 있는 이 멘트겠죠. 사람들이 꿈을 이루지 못하는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의 생각을 바꾸지 않고 결과만 바꾸고 싶어 하기 때문이래요. 항상 똑같이 뭔가를 하고 있는데 목표가 있고 계획이 있고 내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성공에 대한 구심점을 갖지도 않은 채 무조건 그냥 그 맹목적인 성공, 성공, 성공만 꿈꾼다 하더라도 내가 원했던 게 뭔지를 모르니까 성공을 한다 한들 그게 내 거라고 느껴지지 않을 수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도 항상 그 그릇을 준비하고 갖추면서 사업을 하는 게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성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참 많잖아요. 여러 가지 얘기가 되게 많은데 성공은 운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성공은 노력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쵸. 그쵸. 그래요. 맞아요. 어느 누군가 얘기하죠. 근데요. 굉장히 혹시 이거 아세요? 노력도 안 하면서 성공을 꿈꾸는 사람은요. 성공한 사람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죠. "쟤는 운이 좋았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쵸? 항상 그 TV 드라마 같은 데서도 보면 되게 열심히 해 가지고 CEO가 되고 어쩌면 흙수저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 가지고 자기의 삶에 엄청나게 높은 위치까지 올라간 사람들을 보면 항상 시기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쟤는 운빨이야. 쟤는 행운이야." 근데요. 행운이든 뭐든 간에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 행운도 온 게 아닐까요?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찌 보면 노력을 하지 않고 운으로 성공이 주어진다라면 얼마나 감사하고 땡큐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노력을 하지 않고 엄청나게 큰 운을 쥐어진다 하는데 그게 내 걸까요?
지킬 수 있는 그릇이 안 된 상태에서 내가 그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쵸? 근데 노력을 하고 꾸준하게 뭔가를 원했고 갈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주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평균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고 해요, 성공에 있어서는. 근데 제가 말하는 그 성공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상위의 성공을 얘기를 하는 것도 성공이지만 매 순간순간 내 목표와 계획을 실천을 하는 것도 저는 성공이라고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죠. 이 평균의 법칙이 뭐냐면 얘기 듣다 보면 이거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시도 횟수 이꼬르 성공 확률. 무슨 얘기예요? 해 보다 보니깐 되더라. 그죠? 목표와 계획도 잡아 놓고 '이거 될 수 있을까요? 뭐 하지 않을까요?'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해 보다 보니깐 되더라고요. 그죠? 예, 저도 생각을 해 보니까 그래요. 아무리 못 모르고 했었을 때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요럴 땐 이러더라. 그래서 지금은 요렇게 하는 게 낫더라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저희가 인제 사업을 만나 가지고 처음에는 전부 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에 정신이 없었다라면 지금은 사장님들도 뭐 저희 사업도 마찬가지고 나름대로의 평균이 있잖아. '아 요럴 땐 요렇게 하는 게 낫던데. 이렇게 하는 게 낫던데.' 이런 것들. 이게 평균의 법칙이라고 해요. 어. 몇 번이고 원하는 확률이 나올 때까지 시도를 하게 되면 성공의 확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성공을 운에 맡길 수 없잖아요, 우리가. 운에 맡길 수 없다면 단 몇 번의 시도가 아니라 꾸준히 많이 하는 게 또 방법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공 확률을 극대화하려면 무조건 많이 시도하는 것이다. 네트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요. 다 흑역사가 있죠. 그 흑역사가 못 나갔을 때, 잘 안 됐을 때 이것도 있지만 하다가 포기하고 싶었을 때, 뭔가를 하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낙심한 적 있었을 때 주위 사람들이 뭐래요? "그 정도까지 했으면 잘한 거야. 이젠 그만해도 돼."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뭐 반대하는 분명히 뭔가가 있었을 거고 그리고 내 자신이 한없이 약해졌을 때 막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항상 얘기한 게 뭐예요? "근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하다 보니 그게 됐다." 결론은 그게 성공의 평균의 법칙이라 얘기하는 거죠. 시도를 횟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성공 확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리고 성공한 분들은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여기 계신 사장님들도 얘기하죠.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한 명 케어해서 250 명, 300 명의 명단이 나올 줄 모르는 겁니다." 그 사람의 가능성을 본인이 뭐 "정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끝을 보지 못하고 중도를 포기하는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능력을 충분히 펼치지 못해서라 이야기를 해요. 이건 네트뿐만이 아니라 뭘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은 되게 있는데요. 능력을 충분히 펼치지 못했다 보니까는 포기를 하고 내가 거기서 실패한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알지 못한다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능력의 측정이 아니라 능력을 최대한 펼칠 수 있는 시공간의 확보. 이게 좀 어려운 말일 수 있겠지만 저는 그냥 가능성을 여는 게 또 성공의 하나의 또 시행착오가 있는 뭐 성공의 루틴일 수는 있겠지만 가능성을 열고 열다 보면 나의 한계가 계속해서 늘어나지 않습니까? 나는 소위 말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뭐라 해야 될까? 아이들 뭐 게임도 마찬가지고 처음 할 땐 계속해서 졌어요.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어때요? '나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네.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네.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네.' 아이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기의 성취욕이 되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성취감이. 그렇다 보니까 결론은 뭐야? 아이들도 아는 거죠. '하다 보니깐 되네. 내 가능성이 올라가네.' 소위 말하는 뭐 게임일 수 뭐 되게 단순한 논리로 게임일 수 있겠지만 우리는 사업을 또 하다 보니까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네. 내가 고객 앞에서 굉장히 많이 떨었던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말을 잘할 수 있네. 내가 어느 순간에 SNS 이런 거 나 진짜 못할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하니까 되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보네. 이렇게 하니까 나한테 칭찬을 많이 하네." 그죠?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여시고 그런 한계를 정하지 마시고 부딪히면서 나만의 성취욕을 느끼는 것도 성공에 또 도달하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잠재력을 최대한 펼치는 사람, 성장하는 사람 고로 성장을 통해서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빨간 색깔 제가 정한 거예요. 괜찮죠? 제가 생각을 해 봤어요. 잠재력을 계속 펼치는 사람이 성장하고 성장의 입구로 성공하는 사람. 그래서 저는 필수 그룹을 만나서 또 얘기하지만 성공, 성공, 성공 항상 이런 얘기만 들으면서 사업을 했었던 사람이었다 보니까 성공보다 성장이라는 말이 처음에 너무 와 닿았었거든요. 이제 성장.
그죠? 성장을 하고 그러면서 성공에 이제 도달하는 그런 문화가 너무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분 아시죠? 여기에 부합되는 설명일 수 있는데 나의 한계를 정하지 않은 사람의 얘기입니다. 마크 저커버그. 그죠? 이 페이스북을 만든 CEO죠. 요 분이 하버드 대학 출신이잖아요. 해버드가 뭐야? 하버드 대학 출신인데 이분에 관련된 영화를 봤어요. 제가 그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SNS에 관련된 허와 실에 대한 그런 영화였었거든요. 넷플릭스에서 봤어요. 봤는데 근데 이분이 처음에 장난식으로 이거를 한 거예요. 그 공대 출신인데 장난식으로 어떻게 처음에는 아마 이분의 그 예화를 아신 분은 알겠지만 기숙사에서 친구들이랑 얘기하다가 이런 거 여러분들 그 이상형 월드컵 이런 거 아시죠? 얘랑 좋을 때 누가 좋아? 막 이렇게 친구들 그냥 장난식으로 처음에 하다가 그러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는 알 수도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할 수 있네. 그러면 이거를 한번 만들어 볼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다 연결 그렇게 시초가 된 게 페이스북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장난식으로 시작했지만 이걸로 가지고 하나의 사업이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시작한 게 페이스북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페이스북이 2004년에 사업을 시작을 했고 2년 후에 가입자가 800만 명이 됐대요. 그리고 매출 3천만 달러, 약 360억이죠. 2년 후에 매출이 360억. 엄청 대단한 거죠. 언제 이 사람이 창업을 했다고요? 22살에. 그렇죠? 아니 22살이 아니라 그전에 창업을 했고 22살에 기업 가치가 1조가 됐죠. 기업 가치. 기업 가치. 그리고 이렇게 계속 페이스북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야후 기억나세요? 야후. 그렇죠. 야후. 옛날 야후. 그렇죠? 저 중학교 때 처음 만들었던 이메일이 야후였었어요. 야후. 저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근데 야후가 지금 없죠? 그죠? 어디 M&A 됐겠죠? 합병되고 뭐하고 했겠죠? 근데 그때 당시에 야후가 우리나라 돈으로 1조 2천억 원의 인수제의를 했대요. 우리한테 넘겨라. 페이스북을 넘겨라. 이렇게. 인수를 했다라는 거 넘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마크 저커버그가 굉장히 단호하게 거절을 했대요. 아니다, 나는 안 넘기겠다. 근데 직원들이 난리가 났죠. 직원들 플러스 주위의 사람들 다 난리가 났죠. 왜냐면 페이스북의 매출은 3천만 달러였던 건 맞는데 360억이 많았는데 매출 사업이다 보니까 투자하잖아요. 수익은 0원이었다고요. 계속해서 지출만 하고 기업의 가치는 올라가지만 돈을 확실하게 벌고 있는 건 아니었었다고요. 계속 사업이니까.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멸시도 분명히 받았을 거고 왜 이렇게 콧대 높게 그러냐. 야후가 솔직히 되게 큰 회사는 맞으니까. 근데 마크 저커버그는 난 안 하겠다. 야후의 인수를 나는 제의를 거절하겠다. 그래서 페이스북을 계속해서 푸한 거죠. 그래서 그 이에 2021년에 지금이에요. 페이스북은요. 시가총액 천조. 세계 10대 기업이 되었고 전 세계 가입자 57억 명의 소셜 네트워크가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페이스북을 많이들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페이스북이 지금 어때요? 인스타랑 같이 조인을 했죠. 계속 넓혀가고 있다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마크 저커버그가 지금은 메타버스라는 사업에 또 시작을 하려고 한대요. 메타버스가 뭐냐면 그거 가상현실 공간.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고민이 많았겠죠, 이분도.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 기업이 조금 더 성장을 할 수 있을까? 그때 가상현실을 다 체험을 해본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코로나가 계속 장기화가 되고 코로나가 끝난다 하더라도 가상현실 지금 뭐 AI 시대고 막 이렇게 얘기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투자를 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또 다른 사업을 또 다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얘기했던 게 딱 그랬대요. 그 야후가 인수 제의를 했었을 때 거절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그때 딱 했었단 말이 나는 돈을 벌려고 페이스북을 만든 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을 다 연결해 보고 싶어서 만든 거다. 소셜 네트워크라는 게 그게 내 사명이고 난 그거를 이루고 싶고 나는 나한테 한계 자체를 두고 싶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어찌 보면은 그냥 돈으로 생각을 해서 그냥 시작을 했다라면, 야후한테 그냥 딱 1조 2천억 원의 제의가 들어왔었을 때 그냥 했다라면 어찌 보면은 좀 편안하게, 그쵸? 모험을 하지 않고 살 수도 있었겠지만, 자기는 처음에 재미가 있어서 그거를 만든 거였었고, 소셜 네트워크의 사업, 처음에 사업보다도 '어떻게 연결이 될까?' 하면서 재미를 느끼면서 했다 보니까 한계를 두고 싶지 않았다고. 그래서 37세에 기업 가치가 1,000조가 됐다 얘기를 해요. 15년 만에 1,000배가, 그쵸, 늘었죠. 그럼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돈을 버는 건 당연히 이분의 무한한 가능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도 한계를 둘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내 한계를 내가 감히 두지 말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유내강의 사람이 되라. 그룹장님께서 그때도 말씀하셨어요. 외유 내강에 대한 사람이 되라고. 겉으로는 되게 자신 있는 척을 해요. 근데 자기 자신이 자기를 못 믿어요. 사람들은 나를 다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내가 나를 못 믿어요. 그리고 겉으로는 굉장히 허세가 뿜뿜이에요. 그러나 속은 바스락거리는 그런 멘탈만 갖고 있어요. 맞죠?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외유내강의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확실한 목표와 계획, 결론은 목표와 계획이 또다시 나오죠.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한번 정리를 해 봤어요. 날마다 성공을 갈망해라. 그리고 제가 저한테 하는 얘기일 수 있어요. 목적을 위해서 목표를 늘 상기해라. 저는 목적과 목표는 똑같을 수는 있지만 살짝의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네트를 통해서, 그러니까 어렸을 때 꿈이, 그쵸, 엔젝타 최고 직급자는 아니었잖아요. 그쵸. 나는 그렇게 살면 내 꿈을 이룬 거야, 그게 아니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그 삶의 방향성이라든가, 나는 이렇게 살 거고 이런 집에서 살 거고, 나는 이렇게 봉사하며 살 거고, 나는 이렇게 어떻게 하고 내가 원하는 거 다 누리며 살 거고, 우리 그러려고 목표를, 그쵸, 최고 직급으로 잡은 거잖아요. 맞지 않아요? 그쵸. 그렇다 보니까 목적을 위한 목표를 늘 상기해라. 그러면 그 목표를 생각할 때고 로얄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목적을 위해서 목표를 항상 그렇게 상기를 했고, 그 목표를 달성을 하려면 올라가는 직급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은 내가 지금 아침에 눈을 뜨고 내가 지사에 나와서 스폰서님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었을 때 나의 목적을 위한 그 목표를 항상 상기를 하면서 내 목표를 가지고 늘 상기를 하다 보니까 대화할 거리가 절대 없을 수가 없다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나의 사업에 관해서 주도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셀프 리더잖아요. 셀프 리더니까 그냥 내 멋대로 내가 알아서 해라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라는 보다는 이렇게 하려는데 이런 생각은 어떠세요? 이렇게 하는데 이런 방향성은 어떨까요? 내가 내 사업을 가지고 주도를 가지고 생각하고 행동하라 얘기하는 거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죠. 어쩌면 나 혼자가 아닌 팀이에요, 우리는. 그리고 혼자 하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팀 비즈니스임을 항상 인지하면서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시스템 참여를 통해서 성장하기. 이러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성공을 내가 쟁취할 수 있다라는 거. 시스템 참여. 얼마 전에 이승현 사장님 이야기하셨잖아요. BS그룹의 시스템에 대해서 항상 자부심을 되게, 그죠?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거든요. 진짜로 무슨 뭐 탁으로 제가 뭐 그런 경험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직은 없지만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정말로 탄탄하게, 그쵸, 탄탄하게 사업자 교육,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정말 필요한 이야기를 항상 얘기를 해 주시면서 또 어떤 생각했냐면, 정말 우리의 성장을 통한 성공을 누구보다도 바라는 그룹이 우리 BS그룹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시스템이 엄청나게 널려 있어요. 널려 있는데 줬는데 내가 못 받아 먹으면 이건 내 손해인 거잖아요. 손해 보는 장사하지 말자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드시고 맛있게 소화시키고 액션으로 취하시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한 목표와 계획을 항상 가지고 액션으로 뛰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음, 이번에 올림픽이 끝났는데 엄청났죠? 제가 이 주장의 팬이 됐죠. 김연경 선수의 팬이 됐는데, 음, 이번에 배구 이분들의 인기가 어느 정도냐면은 올림픽 때 치킨의 뭐라 해야 될까, 배달률이 굉장히 기하급수로 높았대요. 올림픽 기간에. 근데 그중에 70% 이상을 차지했던 게 배구 시합할 때였대요. 배구 시합할 때 미친 듯이 시키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온 가족이 다 둘러앉아서 봤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근데 저는 이분들의 성과도 분명히 축하할 건 맞겠지만 저는 사람을 한 명 좋아하거나 사람 이러면 너무 그러니까 뭔가에 되게 꽂히면 역사를 봐요. 역사를 보고 그리고 이게 김연경 선수가 "우와, 우와 멋있다." 이게 아니라 그 이분이 한 인터뷰를 보고 이분이 그러니까 저는 이분이 그전부터 예능에도 나오고 막 했어요. 사실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 없었었고 그냥 '아 그냥 잘하는 사람인가 보다.' 했는데 업적이 정말 대단하잖아요. 근데 김연경 선수가 얘기했던 그 인터뷰가 저는 너무 와 닿았어요. 뭐라고 했냐면 음 "배구는요. 나 혼자서만 할 수 있는 플레이어가 절대 아니라고. 내 손을 이 공이 떠나가고 그 주위에서 역할을 제대로 해 줬을 때 제대로 된 플레이가 될 수 있다고. 제가 혼자서 업적을 한 게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 사업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팀이 있으면 팀 안에서 분명한 역할이 있을 거예요. 나는 이게 되게 약점일 수 있지만 나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강한 게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자리에서 하나하나 역할을 하고 그 역할을 한 게 한마음 한뜻을 딱 모여줬을 때 '엄청난 성과가 이루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면서 그리고 이 배구 저 국가대표 이 팀의 주장은 김연경이지만 이 팀원으로서 함께한 이 선수분들이 뭐라고 했냐면 저는 이번에 연경 언니가 이번에 올림픽에 마지막 출전이라는 걸 이 팀원들은 알고 있었대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금메달을 따자, 금메달을 따자, 금메달을 따자 무슨 뭐 금메달이 아니라 메달을 따자 이렇게 했었던 것보다도 연경 언니의 올림픽에 마지막을 우리가 함께 대미를 장식을 해 보자.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 보자. 주장과 팀의 이 마음이 한마음이 됐었다 얘기하는 거죠. 근데 김연경 뭐라고 해요? 한국 배구가 솔직히 엄청나게 뭐 축구나 이런 것처럼 유명했었던 엄청 인기 있는 종목 솔직히 아니었었잖아요, 아직까지는. 근데 자기들로 인해서 배구를 한번 우리 열심히 알려보자. 그리고 우리 한국 배구가 이만큼의 성공을 했다라는 걸 우리 알게끔 해보자. 그리고 굉장히 수많은 메달이 있었던 건 맞지만 올림픽 메달은 아쉽게도 결론은 못 따긴 했지만 뭐 금메달 이상의 성과를 분명히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김연경은 팀원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팀원들은 김연경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그렇죠. 누구를 위했고 이런 게 아니겠지만 하고 한마음 한뜻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역할에서 함께 하다 보니까 팀이 엄청나게 최고의 성공을 이끌었던 게 이번 올림픽에서 배구 국가대표팀의 이 선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 보면서 되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사업 같았어요 정말로. 음. 스폰서님들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 돼야 돼. 할 수 있어. 우리 정말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한번 해 보자. 이것보다 요렇게 한번 해 보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스폰서님들은 파트너를 생각을 하죠. 그죠? 그리고 정말 승격하신 분들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보면 서로 그냥 뭐라 해야 될까? 죽고 못 산다? 좋아 죽는 거죠. 뭐만 해도 좋아 죽는 거예요. 우리 함께 하고 싶으니까. 정말 우리 잘 돼야 되고 정말로 함께 하고 싶고 정말로 그리고 서로에 대한 꿈을 계속해서 나누잖아요. "맛있는 거 먹고 싶대." 맛있는 거 먹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이렇게 해서 한번 해 보자." 이런 것들. 그리고 되게 별거 아니겠지만 되게 소소한 것들이 뭉치고 보다 보면 그 안에서 성장이 이루게 되고 그 성장이 더더욱 뭉치게 되면 성공에 이끄는 게 저는 우리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진짜 멋있지 않아요? 그쵸? 너무 멋있고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했다 보니까 이런 최고의 선전을 했었다라는 거. 그러면서 아무튼 오늘이 또 8월 하고도 20 일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내일이면 최고의 우리 비스그룹의 자랑거리 줌데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나의 성공을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진 게 저는 BS 그룹이라는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팀 안에서 여러분들 스폰서는 산하로 해서 그 팀 그래서 그 팀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 팀에 속한 내가 하나하나 하는 그 목표와 계획과 이뤄가는 그 실행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의 팀을 성장을 시키고 여러분들의 팀도 같이 성공을 시키면서 내가 원하는 성공점에 가고 있다라는 거를 잊지 마시고 서로한테 힘이 될 수 있는 말 한마디 그쵸? 서로한테 힘이 될 수 있는 말 한마디 그리고 정말 따뜻하게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서로의 말 한마디가 저는 또 그것보다 또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침에 항상 눈을 뜨고 이른 아침부터 단톡에 이주희 사장님께서 정말로 성공할 수 있는 인성에 관련된 걸 요즘에 되게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저도 보면서 참 또 반성을 하고 '아 나도 이렇게 해야겠다.' 또 다짐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정말 절대로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성장과 성공을 바라고 있는 팀에서 사업을 하고 있음에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파이팅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제가 땡큐 요거를 해 놨는데 이게 파랑새잖아요. 파랑새가 그거죠.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옆에 있는 게 그래서 이 파랑새와 같은 사업을 하고 있음에 항상 행복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하루 정말로 행복하고 즐겁고 원하는 아까 얘기했죠. 하나하나에 성공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또 파이팅 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10시 교육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